어서 오세요. 요즘에 제가 낮에 되게 동분서주하면서 바쁜데요.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밤에도 잠이 잘 안 와서 오늘도 책을 읽어드리러 왔어요. 오늘은 열린 책들에서 나온 나무라는 책에 실린 글을 읽어드릴 건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투명 피부라는 제목의 소설을 읽어드릴게요. 시작할게요. 투명 피부. 그 일이 있기 몇 년 전부터 나는 생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문제에 관해 연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 유전학 연구소에서 행하던 연구활동의 일환이었다. 나는 우선 속이 훤히 보이는 일부 식물들로부터 그런 투명성에 관여하는 유전 암호를 밝혀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예컨대 바닷말에서 그런 암호를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색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배열을 다른 식물에 도입하여 투명한 장미와 투명한 살구나무와 투명한 참나무를 만들어냈다. 그러고 나서는 동물을 상대로 연구를 계속했다. 이번에는 글래스피쉬 같은 열대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투명성이 DNA의 어떠한 염기 서열에서 나오는지를 알아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재조합된 유전자를 개구리의 세포에게 도입함으로써 살갗과 근육이 투명한 개구리를 얻었다. 혈관과 내장과 뼈가 다 보이는 개구리였다. 그 다음에는 투명한 쥐를 만들어냈다. 그 쥐의 모습이 너무나 흉측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 동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었다. 나의 작업은 투명한 개를 거쳐 투명한 원숭이로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가장 원시적인 식물에서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로 나아감으로써 나는 생명 진화의 정상적인 단계를 존중한 셈이었다. 내가 마지막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내가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이제는 기억이 확실치 않다. 아마도 과학자라면 누구나 호기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싶어 하듯이 나 역시 내 연구의 끝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누구를 실험 대상으로 선택한다 해도 자기 속이 훤히 보이도록 피부가 투명해지는 걸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어느 날 밤 나는 실험실에 혼자 남아있다가 마침내 용단을 내리고 나 자신을 상대로 나의 투명화 기술을 시험하였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나는 내 몸을 온전히 관찰하기 위해 옷을 벗었다. 살갗을 통하여 위, 간, 염통, 콩팥, 허파가 보이고 그물처럼 퍼져있는 혈관이 보였다. 내 모습은 학창시절에 생물학 강의실에 놓여 있었던 피부를 벗긴 인체 모형과 비슷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나는 살아있는 박피 인체 모형이었다. 나는 거울에 몸을 비춰보다가 나도 모르게 공포의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 비명은 내 심장이 빨리 뛰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나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느낀 공포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재밌겠다. 동맥은 격렬하게 팔딱거렸고 허파는 대장간의 풀무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다. 또 연한 노란색의 아드레날린은 피를 주황빛으로 물들였고 림프계는 미친 듯이 돌아가는 낡은 증기기관처럼 림프액을 맹렬하게 순환시키고 있었다. 스트레스라는 게 이런 것이었나? 무엇보다 날 무섭게 했던 건 내 눈이었다. 우리가 얼굴에서 보는 눈은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 있을 때 나타나는 눈 아래 앞쪽 부분 뿐이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서는 아몬드 같은 형태의 그런 눈이 아니라 눈구멍에 박혀있는 자갯빛 구체가 통째로 보였다. 게다가 그 구체에는 근육과 신경까지 붙어 있었다.
다시 정신을 추스르고 눈길을 아래로 향했더니 이번에는 창자가 음식 덩어리 때문에 불룩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창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눈으로 계속 쫓고 있으면 내가 언제쯤 화장실에 갈 필요를 느끼게 될지를 미리 알 수 있을 듯 했다. 내가 생각에 몰입할 때면 피가 경동맥을 타고 뇌로 쏠렸고, 내가 추위나 더위를 느낄 때면 살갗의 모세혈관 쪽으로 피가 몰리곤 했다. 나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나체보다 적나라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는 문득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다. 내 몸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불투명한 상태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내 실험 동물들을 상대로 불투명화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애썼다. 그렇게 연구에 몰두해 있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아침이 되어 청소하는 여자가 내 실험실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기절해버렸다. 나는 동료들이 와서 청소부와 똑같은 변을 당하기 전에 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비닐처럼 투명한 거죽 속에서 장기들이 팔딱거리고 있는 이 기괴한 형상이 바로 나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우선 외투에 깃을 잔뜩 올리고 검은 안경을 끼는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릴 수 있는 건 다 가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허버트 조지 웰즈의 투명인간처럼 말이다. 그래야 속이 들여다보이는 내 모습을 보고 남들이 기절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터였다. 나는 속옷 따위는 버려두고 서둘러 외투를 걸쳤다. 다른 부위들은 그런대로 가려졌는데 두 뺨이 문제였다. 마침 청소부의 화장품 주머니에 파운데이션이 있었다. 나는 그것으로 남은 문제를 해결했다. 인기척이 들려왔다.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지하철역에서 웬 젊은 불량배가 나에게 잭나이프를 들이댔다. 주위의 승객들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런 공격은 재수 없으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 정도로만 여기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한 반사적 행동으로 외투를 활짝 열어젖혔다. 나를 공격하던 자는 내 알몸 정도가 아니라 한창 팔딱거리고 있던 내 혈관과 대부분의 장기를 보았으리라. 그는 비틀거리다가 스르르 허물어져 버렸다. 그러자 구경꾼들이 그를 도우러 와서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렇듯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누가 폭력을 당하는 광경은 견뎌내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건 참지 못한다. 구경꾼들은 공격당한 나를 돕기보다 공격자를 보살피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문득 그들에게도 나의 기이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일었다. 그들의 반응은 턱없이 과도했다. 나는 가까스로 몰매를 모면했다. 그들은 내 모습에서 그들 자신의 이면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순전한 정신적 존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살덩이이자 갖가지 빛깔의 기관들 속으로 이상한 액체들을 순환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는 장기들의 집합체이기도 하다는 것을 상기했으리라. 말하자면 나는 살가죽을 한두 겹을 벗기고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진정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일깨워준 셈이다. 내 모습은 하나의 진실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최초의 승리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질 것인지를 깨달았다. 나는 사람들의 배척을 받는 천민이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한낱 괴물일 뿐이었다. 나는 시내를 떠돌아다녔다. 그러면서 줄곧 나 자신에게 물었다. 누가 내 모습을 참고 보아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사람들이 있을 법도 했다. 괴물처럼 흉측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굳이 특이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다.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번다. 예컨대 장터에서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순회 흥행사들이 바로 그들이다. 나는 서커스단을 찾아 나섰다. 마침 가까이에 마그놈이라는 서커스단이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진기한 구경거리를 보여주겠다고 선전하고 있었다. 일찍이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아주 흉측한 것들까지 보여주겠다는 것이었다. 단장은 유명한 난쟁이 여자였다. 그녀가 호사스런 사무실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빨간 벨벳 안락의자에 방석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올라앉아 있던 그녀가 직업의식을 드러내며 나를 토파보았다. 우리 서커스단에 들어오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당신 특기가 뭐죠? 공중근해? 마술? 동물조련? 스트립쇼입니다. 그녀는 한순간 놀란 기색을 보이더니 나를 더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네요. 여긴 에로극장이 아니에요. 우리 서커스단을 뭘로 보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서커스단에 속한다는 걸 알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만 출구는 저쪽에 있어요.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는 얼른 오른손에 장갑을 벗고 마치 악수라도 하려는 것처럼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안락의자의 방석덕미에서 뛰어내리더니 내 손을 잡고 천장의 네온등을 향해 들어올렸다. 그녀는 소정맥들을 한참 살펴보았다.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채 손가락 끄트머리로 가면서 점점 가늘어지는 소정맥들의 모습이 마냥 신기한 모양이었다. 손뿐만 아니라 온몸이 다 이렇습니다. 온몸이? 당신 화성에서 온 거요, 뭐요? 나는 화성인이 아닙니다. 여느 지구인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고 동료들로부터 높이 평가받는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지막 실험을 너무나 성공적으로 끝내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단장은 내 심장박동의 리듬에 따라 피가 들고 나는 것을 계속 관찰하였다. 이제껏 특이한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났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잠깐 기다려요. 우리의 새로운 흥행물을 다른 단원들에게도 보여주어야겠어요. 그녀는 큰 소리로 단원들을 불러 모았다. 팔다리가 없는 통나무 인간, 공중근의 고개사, 지구상에서 가장 뚱뚱한 사나이, 샴 쌍둥이 자매, 칼을 삼키는 남자, 벼룩 조련사 등 모두가 단장의 사무실로 모여들었다. 통나무 인간이 먼저 한마디를 했다. 그거 참, 간이 이렇게 큰 줄 몰랐네. 간이 콩알만해진다는 말이 여간한 흰소리가 아니로구먼. 여기 콩팥 위에 있는 이 분비샘이 부신이라는 건가? 단장이 그렇게 물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뚱뚱한 사나이도 호기심을 드러냈다. 에게게, 콩팥이 이렇게 작은 거였나? 생긴 게 아주 우습네. 처음 보는 구경거리에 모두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내 투명한 살갗에 선뜻 손을 대보려고 하지 않았다. 공중근의 고개사는 상냥하고 예쁘게 생긴 한국 여자였다. 그녀가 처음으로 손가락을 내밀어 내 살갗을 만졌다. 피부가 아주 탄력있고 단단하네요. 그녀의 시선이 내 눈을 향했다. 나는 눈길을 떨구었다. 그녀의 손이 내 살갗에 닿는 느낌은 차갑지만 부드러웠다. 그녀의 자연스럽고도 친근한 몸짓에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녀가 나를 보고 생긋 웃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난 느낌이었다.
나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스트립쇼와 비슷한 흥행물을 개발해냈다. 여러 겹의 옷을 차례로 벗은 다음 마지막으로 라텍스로 된 가짜 피부를 벗기면서 내 몸속을 보여주는 것이 공연의 골자였다. 공연은 매번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나체란 따지고 보면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구경거리다. 몇 겹의 천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는 유일한 동물이라서 그런 구경거리를 좋아하는 건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내 공연을 보는 관객들은 무대에서 떨어진 계단식 좌석에 앉아있는 탓인지 별로 무서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새로운 종류의 마술사로 여기면서 마술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다. 눈속임 미술이 뛰어난 유명한 마술사들까지 내 공연을 보러 와서는 잊지도 않은 속임수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살가죽에 익숙해졌다. 그러고 나니 내 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연구하는 버릇까지 생겼다. 그 연구를 통해서 나는 몇 가지 현상들에 대한 내 나름의 설명들을 찾아냈다. 예컨대 나는 밤마다 배에 경련이 일어나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경련은 부신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다. 이따금 나는 몇 시간씩 거울에 비친 뇌의 혈관들을 관찰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내 몸의 비밀에 또다시 도전하기 위해 거울 앞에 앉아 몸의 손전등을 비춰보고 있었다. 그때 문득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진실보다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특히 그 진실이 우리의 몸과 같은 개인적인 요소와 관계될 때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사실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 별로 잘 알지 못하며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의 기계장치처럼 생각하기 일쑤다. 그래서 어쩌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마치 고장난 기계를 수리공에게 가져가듯이 의사를 찾아간다. 그러면 의사는 이상한 이름이 붙은 묘한 빛깔의 알약으로 이상 증세를 치료한다. 인간이 진정으로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인간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싶어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일 인류 전체가 살갗이 투명해지는 쪽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면 자신들의 몸에 더욱 진지한 관심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허파에 이리저리 손전등을 비추고 있는데 누가 내 분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공중근의 고개를 하는 젊은 한국 여자였다. 그녀는 나를 자세히 관찰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몸의 진실에 도전하겠다고 용단을 내린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생식샘이 그득해졌다. 속이 훤히 보이니 내 감정을 속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짐짓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척하며 손전등을 들고 내 목의 한 부위를 비췄다. 자기 목의 해당 부위가 자꾸 아파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녀가 말했다. 아, 이제 아픈 이유를 알겠어요. 그녀는 동굴 탐사라도 하듯 내 몸을 계속 비춰보았다. 손전등 불빛이 내 등을 비췄다. 나는 눈길을 떨구었다. 일찍이 어느 누구도 그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나 자신조차 뒤에서 본 내 모습이 어떤지 모르고 있었다. 뒤에서도 내 심장이나 간이 보일까? 그녀가 나가고 나면 거울을 2개 놓고 비춰보아야겠다. 그녀는 등을 살펴보고 나서 다시 내 앞으로 오더니 나에게 입을 맞추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내 모습이 혐오스럽지 않나요? 그녀가 생긋 웃었다. 지금은 당신뿐이지만 언젠가는 피부가 투명하게 변한 사람들이 더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길까봐 걱정이 돼요? 아니요, 변화는 두렵지 않아요. 정체와 거짓이 훨씬 더 나쁘죠.
그녀가 다시 한 번 더 깊숙하게 입맞춤을 할 때 한 가지 엉뚱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만일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면 그 아이들의 피부는 어떻게 될까? 나를 닮을까? 저희 엄마를 닮을까? 아니면 반은 나를 닮고 반은 저희 엄마를 닮을까? 여기까지! 오늘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투명 피부 읽어봤는데요. 이 사람은 남자는 과학자고 여자는 서커스단 출신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남녀 컨셉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작품을 고르면서 대충 보다가 그때는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고서는 후천적으로 투명화 기술을 시험을 한 건데 그게 어떻게 유전이 될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맨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니까 투명해지게 만드는 어떤 특정 염기 서열에서 나오는 DNA를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자기 세포 핵에 도입한 거네요. 그러면 뭐 유전자가 아예 변한 거니까 어쩌면 유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읽어주는 예니밍 반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스.